서울의 전세 가격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더니 이제는 양전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시죠. 대부분 50%대에서 일부 구구는 60%를 넘겼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율로 인해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반면 빌라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폭증하면서 점차 외면받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실시한 임대차 3법, 그 이후 4년간 임대료가 제한되었고 4년 주기 텀이 돌아올 때마다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인상하게 됩니다. 혹시나 동결한다 해도 기존 세입자들이 아파트로 넘어가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또한 기존 가구에서 독립하여 추가되는 가구들, 이를테면 신혼부부 가구 또한 전세 사기로 인해 아예 빌라를 외면하고 자금이 된다면 서울 아파트 전세, 안 된다면 단독 아파트 같은 소형 아파트 전세라도 들어가려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21년 대상승으로 발생한 주거 격차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현재 과반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이라고 해서 아예 시장을 떠나서 관망만 하는 건 불가능하죠.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건 모두가 똑같으니까요. 월세를 살면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증금을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죠. 보증금도 내야 하고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줄여보려고 하면 몇 천만 원은 더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무슨 껌값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죠. 매매는 어떨까요? 수억 대출을 끌어안고 수십 년 동안 담보대출을 갚으려고 하니까 무섭고 부담스럽습니다. 은행의 노예가 되었다, 영끌 거지가 되었다느니 듣기에도 기분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선뜻 집을 매수하려니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월 소비 가능 금액도 줄어들 테니 지금 누리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도 일부 포기해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간 심리상 자연스럽게 이 새로 집을 찾는 경우가 빈번한 경제활동 세대, 그러니까 2030, 40한테는 전세로 사는 것이 가장 가심비를 챙길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핵심지에 교통도 편리한 곳에 매매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무려 4년 동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세입자는 매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 4년 동안의 주거 안정 그리고 집값 하락을 피할 수 있는 메리트를 누릴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 활용으로 자산 취득을 더 용이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시 자산 증식을 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비교적 저렴하게 관리하기만 하면 경제활동 인구들이 집 구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고 여러모로 젊은 세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세가 없다면 뉴욕이나 런던, 파리처럼 서울 월세가 치솟을 텐데 그렇게 되면 월소득에서 월세만 빠져나가도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팍팍 줄어들겠죠. 전세 제도가 한국에서 계속 성행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세입자, 집주인, 정부 모두 이 제도를 통해서 취하는 이득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죠. 이 전세 제도는 적당히 관리되면 이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지면 집주인이 자기 돈은 거의 안 쓰고 남의 돈을 가져와서 자기 자산을 증식할 때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아파트 가격이 최대치를 찍었던 21년 하반기, 그때 당시 전세가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갭투자의 시대였죠. 그 이후에 전세가율이 하락하면서 가격도 하락했고 23년 49%까지 전세가율이 하락했습니다. 23년 내내 하락의 공포가 계속 만연하다가 어느새 24년 5월에는 벌써 5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세가율 상승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은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증명된 인과관계입니다. 모두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종류의 집 중에서 대다수가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고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국민들 다수의 돈이 아파트 전세에 몰리는 것이고 이 전세 보증금은 아파트 점유 비용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유가 소유로 바뀌려면 그 차액만큼만 더 지불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매매 가격은 당연히 전세 가격의 변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의 흐름,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을 볼 때마다 좀 뚱딴지 같지만 비트코인 상승의 메커니즘과 동일한 그런 기시감을 느낍니다. 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은 전세가율에 따라 매매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크립토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상승이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드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축적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상승한다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겠죠. 상승 동력을 계속 품고 있다가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두었던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코인 시장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즐비합니까? 그런 코인들을 다 마다하고 코인 시장의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반감기나 미국 대선, 지정학적 패러다임 같은 환경 요소만 세팅이 된다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똑같이 퀀텀 점프를 보여주면서 대상승장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고 나면 이 떡고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폭포수라고 할까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불어난 돈의 물결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알트코인들이 미친 듯이 상승하는 광기의 대불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코인 시장이 부동산 시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했던 21년도에 그 상승의 분위기로 인해서 빌라나 오피스텔, 심지어 지식산업센터까지 올랐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대하던 알트 대불장이 오려면 비트코인이 힘을 모으고 상승하면서 그간 모아두었던 힘을 폭발시킴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몰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알트만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다면 이 코인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비트코인을 같이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것은 이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이 국장 투자하려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들고 가라 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유망합니다. 게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 주시고 비트코인을 좀 지루한 투자라고 매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2017년부터 코인 투자로 이것저것 많이 사보고 손해도 나보고 수익도 내보고 에어드랍도 해보고 스테이킹도 맡겨보고 프리펀딩도 해봤으나 결국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것은 이 우직하게 계속 사면서 꾸준히 가져가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제 채널의 이름을 보시면 프로비던스라고 써있는데 이 프로비던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의 섭리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입니다. 결국 올라갈 자격이 있는 자산은 부침이 있을지언정 섭리에 따라 결국은 오르고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기 위해서 제 채널명으로 정했습니다. 올라갈 운명이 정해져 있으나 세상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자산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정진하고 인사이트를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소신대로 항상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